꼭 그걸 써야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문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가다 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일이 많아 주문 넣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려요라는 정도로 주문을 받아봐야 돼요. 제가 왜 맨날 주문 건수를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사실 뭐 마진율 매출 별로 안 중요해요. 주문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죠. 뭐 무슨 상품 뭐 내가 어떤 카테고리 뭐 필요 없어요. 주문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원님 주문 좀 들어와요 이제? 그럼요. 그냥 뭐 하루에 10건 그 정도는 그냥. 지금 이제 살살 살아나거든요. 주문들이. 원래 설날이 보통 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이 다 같이 죽었어요. 설날 연휴 앞뒤로 해서. 2월까지 죽었었는데, 피로도 그렇고, 제 주변 셀러들도 물어보면, 이번 주부터 주문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살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과제를 내줄 거예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는데, 김유주 대표님한테는 여러분들끼리 있는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종적으로 분석한 거, 순환주기, 리스팅, 상승 포인트. 이렇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과제 끝난 것들 있죠. 자, 여기에 최저가 마진율을 계산을 할 겁니다. 마켓마다 우리가 마진을 볼 수 있는 최저 마진율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에 최저 마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켓 수수료가 있고 우리가 마진율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15%, 마진 12%, 누군가는 13%, 이 마진율은 뭐 14%,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은 계산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건데 마켓 수수료율은 정해놓고 가자고. G마켓 14%, 옥션 14%, 11번가 14%, 인터파크 14%, 스마트 스토어 9%, 나머지 14%. 수수료율로 책정을 해서 최저 마진율을 위에 우리가 분석한 마켓마다 적용해야 될 포인트에 맞춰서 요거를 도출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과제.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그 제품의 객단가, 비싼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싼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객단가별 구분,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3,000원짜리에 대한 최저 마진율을 G마켓에서 찾아내요. 근데 그게 300원짜리 제품은 또 달라질 수 있고, 3만원짜리 제품이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즉시 할인 있죠. 판매자 부담 할인은 우리가 100% 부담하는 할인율 거는 거 말고 마켓에서 랜덤으로 우리 가격 비교 사이트 노출하면 랜덤으로 지들이 할인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할인에 대해서 적용받은 거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은 15%라고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 할인 폭이 마켓마다 최대 몇 프로까지 뭐 마켓에서 임의로 랜덤 할인을 할 수 있는지 이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하고 이 몇 프로 한 거에 우리는 15%를 부담하겠죠. 나머지 85%는 마켓 부담일 거고. 그래서 이 마켓마다 이 최대 몇 프로 폭인지를 알아야 돼. 그때 조사했었는데. 조사했었죠. 그 제가 그 사원님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었어요. 누군가 조사했는데 누가 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원님이 했어요?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사원님이 하셨으면 요거 다 공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토탈 그 엑셀 파일에 보면 어딘가 사원님 그 캡처한 게 있겠죠? 아니면 본인 파일에 있던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네. 네 번째로, 배송비 관련 수수료율 부과. 우리가 지금 분석한, 마켓마다 분석한 이 리스팅 상승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 11번가 무료 배송이 효과가 있다. 그럼 우리 이거 적용할 거잖아요. 그럼 무료 배송을 우리가 판매를 할 거면, 상품 뭐 개당에 배송비를 녹아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구매 시 500원 할인 뭐 이걸 추가로 더 넣어서 상품 한 개만 구매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무료 배송을 적용을 해야 되는 마켓이 있다라면 이 배송비를 우리가 판매가에 녹아내서 판매를 할 텐데 내가 배송비를 얼마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사람도 있고 배송비는 별도로 그냥 수수료 안 떼는 마켓들도 있어요. 마켓마다 다르거든요. 무료 배송이면 아예 배송비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켓마다 또 다 분석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판매할 이 방법들, 적용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유료 배송이 적용되는 것들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나머지는 사실 아주 심플한 거기 때문에 각 도매 플랫폼이나 저희 셀리어스만 와봐도 상품 DB 다운받기 전에 마진 계산기에 값만 넣어도 대충 다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항목들이고 그 이외에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는 마켓마다
그리고 정책마다 변동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고려해서 각 마켓마다 최저가의 우리가 마진율이 몇 프로 되는지. 도매 플랫폼의 마진 계산기는 대부분 원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원가 기준, 우리가 도매처에서 공급받는 이 원가 기준에 대한 마진율이기 때문에 뭐 그 사실 별로 안 중요하죠. 어차피 팔고 나서 정산 예정 금액 보고 나서 나중에 역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값을 얼마로 설정했을 때 결국 백마진이 안 나냐. 우리가 마이너스 10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최저의 마진율이 얼마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백마진 나지 않는 완전 끄트머리 선의 가격을 알아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걸 네이버 쇼핑 쳐봤는데 그거보다 더 싼 셀러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소싱하는 이 도매 사이트 이 상품이 원청이 아닐 경우 도도매 제품일 가능성.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로는 나보다 싼 사람은 무조건 백마진 보고 팔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가 떨어져 나가겠지. 라는 포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잡아서 최저가로 팔겠다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어야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도매 사이트의 DB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과제 주고 우리가 했던 과제들 지금 하는 과제들 이게요. 막 순서 없이 한 것 같지만 이게 있어야 이게 잡히고요. 이게 있어야지 지금 이거를 잡을 수 있어요. 기본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이쪽 업계에서 셀러로 창업을 한다. 그리고 대란돈을 위탁하면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요걸 아는 게 기본 준비물. 이걸 안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준비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DB 쌓아 나가고 판매하고 팔렸던 거 남겨놓고 계속 전략들 생각하면서 상품명 강화도 계속 하셔야죠, 당분간은. 뭐 네이버가 갑자기 막 AI를 도입해서 상품명 상관없이 썸네일을 다 잡아놔야겠다. 중복 상품 비교해서 최저가만 공급하겠다. 뭐 이런 로직이 발생이 되면 사실 상품명 강화에 효과가 없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게 개발이 안 됐으니. 그래서 요 최저 수수료 그리고 설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각자가 조사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볼게요. 셀리오스, 2월 지금 중순이거든요. 중순 다 돼가거든요. 요번 주 주말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13일. 아마 수요일 되면 중순이에요. 그럼 2월도 다 간다고. 1월 중순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DB 좀 싸게 해가지고 올릴 수 있고 뭐 마진 좀 떨어뜨려서 만약에 판매를 뭐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지금 봐봐요. 그 전략을 안 썼는데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그렇다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켓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야금야금 잘 먹는다니까. 그거 진짜 무시 못해요. 저도 지금 직원 월급 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어떻게 주지 스트레스 하는 딱 그 시점이 왔거든요. 저 지금 이게 보입니까? 부항 뜬 거 보이세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한의원 가서 부항할 때 잠을 못 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밖에 카톡 올렸습니다. 사원님 공유한 거 좀 보시고 쿠팡을 하면 전화해. 쿠팡은 그때 정해진 거 없다라는 게 이 고객센터에서 이리 얘기하던가요? 네.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는데 맥시멈도 없던가요? 맥시멈이 없고 그 원래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 마진에서 손해가 안 볼 때까지 리미트까지 있긴 한데 정해진 건 없다고 그랬어요. UMF만 딱 30% 최대 있었고 예를 들어 우리가 15% 부담한다고 동의를 했지만 수수료 생각하면 마진 10% 남겨서 우리가 1,000원 버는데 걔네들이 랜덤으로 때려서 우리가 15% 부담했는데 알고 보니까 1,500원을 부담해야 돼. 그러면 걔네들은 완전 개판 나겠죠? 셀러들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설정을 그렇게 안 했는데 백마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봐. 네, 저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게 뭐 몇 프로입니다라고 안내주는 마켓도 있을 거고요. 그 고객센터 직원 중에 짬이 좀 되면 그래도 유도리 있게 잘 설명해 줄 텐데 모르면 그냥 매뉴얼에 적힌 거 아니면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구글링도 좀 해보시고 하다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그걸 찾았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정산받을 수수료율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수수료율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인데 어. 그것보다 작게 해서 랜덤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많은 확률로 30%는 잘 안 넘어요. 제가 한번 상담받을 때 한 카테고리 수수료 내 정도 된다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 뭐 상품권이나 특이한 카테고리 아니고서 우리가 핸들링하는 카테고리 대부분이 뭐 한 12%에서 13, 14% 사이거든요. 15% 사이거든요.
뭐 스마트 스토어는 좀 다르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율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거 한번 전화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유도신문을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샘플 테스트를 뭐 10개의 표본치를 하거나 해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다 답이 없다. 진짜 이거는 뭐 알아봤는데 진짜 도저히 안 나온다. 뭐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오늘 이게 꺼지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채팅방에서 샘플 테스트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버티면 되는 사업.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생각하고 가공하고 이 팔렸던 거 남겨놓고 안 팔린 거 지우고 이 행위들 꾸준히 하면요. 꾸준히 하기가 겁나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 지금 상위 셀러들은 그게 작업이 다 돼서 그냥 거의 고착화돼서 계속 핸들링만 하고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맨날 그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정보 보는 유튜브 속에 그 영상 속의 강사님들조차도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못 찍어요. 그렇게 강의도 못 하고. 그렇게 강의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해보면. 내 아이디가 뭔가 활성화될 때까지 여러 이해관계, 우리도 예측을 못해요. 근데 그게 등급발일 수도 있지만, 마켓에서 뭔가 밀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는 마켓에서 어떤 제품이 팔리게 되면 그 제품을 산 사람들이 여기서 샀다 입소문이 나서 뭐 어떤 다른 소비자가 와가지고 그 제품 또 사고 아니면 이 제품 또 괜찮네 그럼 이 제품의 판매자의 제품 전체 보기 눌러가지고 거기서 장바구니 다 담아서 살 수 있고 그러면 구매 건수 쌓이고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 못하거든. 그거 못 잡아요. 그걸 가리키는 강사들 저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무도 그냥 다 추측이고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셀러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가본 사람이에요. 이 큰 변수들을 뭔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되게 경솔한 행동이거든요. 사실 물건을 파는 일인데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단계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 이제 20개씩은 들어오네?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월 매출이 나왔어요. 다 토탈해서. 마진은, 최저 마진 우리가 생각하니까 한 10% 나왔어. 저번에 말씀드렸죠? 매출, 원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한 200 초반대 나올 거예요. 근데 일은 너무 많고 힘들어. 거기까지 맛을 봐야 계속 개선할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개선할 여지가 생기면 상품명 가공을 하잖아요. 딱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을 100개에서 올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5,000개에서 올리는 거랑 그 시점이 훨씬 효과가 커요. 등급이 올라가면 희한하게 아까와 같이 무수히 많은 확률로 나는 최저가를 보고 있지만 언젠가 와 이거 진짜 못하겠어. 진짜 팔리는 제품만 놔두고 나머지 핸들링 더 이상 안 하고 다 내리고 그다음부터 상품명 가공을 막 열심히 해요. 올려요. 그래도 그 사람 100개 한 게, 여러분들 지금 5만 개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 크다고. 그러니까 안 지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 셀러 좀 만들어서 교육할 때는 딱 하나였어요. 상품명 가라고 가공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최저가로, 뭐, 역마진도 나보고, 그러면서 조금 올려가면서 최저가 찾아내라, 일단. 백마진도 나보고, 뭐 하다 보면 결국 자리 잡아가거든요. 자, 이제 다 잡았나?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5% 넘지 않게. 만약에 10%면 15%가 넘지 않게. 5% 미만. 10% 잡았으면 15% 안에서. 10%에서 15% 안에서. 무조건 핸들링 해봐라. 그리고 월 일단 2천만 원 매출이라도 한번 넘어봐라. 상품만 가공이 다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핸들링 해봐라. DB가 부족하면 다른 도매 사이트 가져와서 다 올려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 네가 지켜야 되는 건 팔렸던 건 무조건 남겨놔. 지금 우리가 등급 올라가면서 이렇게 왜 잘 팔린지 모르는 이런 변수가 있듯이 팔렸던 것들을 버리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백마진이 아닌 이상. 아니면 팔렸는데 막 공급처가 완전 뭐 같아. 계속 배송도 늦고 얘 때문에 계속 페널티 먹고 막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팔렸던 거 무조건 남겨놔. 마켓에서 내 아이디에서 팔린 제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랑 팔렸던 거 남겨놓는 거. 이 두 가지 작업만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해도 백마진은 절대 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왜 어디서 힘드냐면 최저가로 팔아봐라 내 머릿속에 계산으로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백마진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하라는 거 말라는 거 손해보면서 지금 남 도와주고 막 오만 생각 다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알고 우리가 핸들링하는 주문이라도 많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셀러스 계속 결제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돈이 내가 봤을 때는 뭐 1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 정말 딱 깨놓고 얘기하면. 뭐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럼 돈 굴려가지고 솔루션비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그 짓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근데 그걸 깨봐야 돼. 깨보고, 그러니까 마진이 적으면 많은 돈이 묶이고, 일은 많고 하지만, 그것도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주문 수집 프로그램도 안 쓰잖아요. 꼭 그걸 써야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문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가다 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일이 많아 주문 넣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려요라는 정도로 주문을 받아봐야 돼요. 제가 왜 맨날 주문 건수를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사실 뭐 마진율 매출 별로 안 중요해요. 주문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죠. 뭐 무슨 상품 뭐 내가 어떤 카테고리 뭐 필요 없어요. 주문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속 우리가 과제도 많고 하지만 제가 필살기 멤버들이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속도가 느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체감상 느꼈을 때 이렇게 몰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쏟아붓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고 사실 3월 되기 전에 제가 약간 또 쪼오는 것도 있고요. 급하게 생각하십시오. 벌써 2월입니다.